어서 오십시오. 표정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나시는군요.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호구 취급뿐이라 억울하신 게지요. 잘 오셨습니다. 이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진정하십시오. 오늘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자신이 무서운 맹수인 줄 알았으나 결국 동네북이 되어버린 어느 늙은 호랑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했는지 뼈 저리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평생을 숲의 왕으로 군림했던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갈 무렵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힘도 세고 명성도 얻었으니 더 이상 무섭게 굴 필요가 없겠다. 이제부터는 동물들에게 인자하고 착한 왕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지나가도 어흥 하고 짖는 대신 그저 사람 좋게 허허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물들이 호랑이를 존경했습니다. 역시 왕이라서 품격이 다르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존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계속 웃어주기만 하자 여울한 놈이 슬슬 눈치를 보며 호랑이의 먹이를 훔쳐갔습니다. 그래도 호랑이는 그래, 나눠 먹으면 좋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토끼들이 호랑이 등 위로 올라타 장난을 쳤습니다. 호랑이는 허허, 그래, 내가 늙어서 편한가 보구나 하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젊은 늑대 한 마리가 이 늙은 호랑이의 꼬리를 콱 물어뜯었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오랜만에 크게 어흥 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오랫동안 울지 않고 웃기만 했던 탓에 목소리는 야옹하고 고양이 소리처럼 나와버렸고 이빨은 무뎌져서 늑대의 가죽조차 뚫지 못했습니다. 늑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왕인 줄 알았더니 그냥 덩치 큰 늙은 고양이였잖아? 결국 그 늙은 호랑이는 자신의 숲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이 늙은 호랑이의 모습이 어쩐지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지요. 젊어서는 치열하게 사시느라 발톱을 세우셨지만 나이 들어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발톱을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여우 같은 인간들이 돈을 떼먹고 토끼 같은 아랫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 하고 늑대 같은 놈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착한 것과 만만한 것은 다릅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숨기는 건 여유지만 발톱이 없는 건 무능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발톱을 세우십시오. 남들이 당신을 어려워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노년이 평화롭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호랑이의 위엄을 되찾는 3가지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례한 사람에게 미소를 보이지 마십시오. 선생님은 혹시 상대방이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선을 넘을 때도 습관적으로 허허 웃어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에이, 늙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분위기를 맞추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바로 호랑이가 고양이 취급을 받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간봅니다. 무례하게 굴었는데 상대가 웃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도 되는구나. 안전하구나. 그때부터 그들은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친절은 지능이 높은 사람만이 베풀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능력입니다. 이 귀한 친절을 받을 자격도 없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헤프게 뿌리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누군가 선을 넘는 말을 한다면 절대 웃지 마십시오. 화낼 필요도 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던 동작을 멈추고 무표정한 얼굴로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3초간 뚫어지게 쳐다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그저 응시하는 그 3초의 침묵이 100마디 욕설보다 더 무섭습니다. 상대방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눈을 피하거나 횡설수설하며 사과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짖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둘째, 불편한 질문에는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참 쓸데없는 것들을 묻습니다. 재산은 얼마나 남겨두셨어요? 자식들은 용돈 좀 많이 줍니까? 그 나이에 혼자 사시기 적적하지 않으세요? 이런 무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기분이 나빠도 억지로 대답해 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내 패를 남에게 보여주는 순간 약점이 잡힙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되물어 보십시오.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그게 선생님 인생에 왜 중요하신가요? 아주 차분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눈을 똑바로 보고 되물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해서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러죠 하고 얼버무릴 것입니다. 그때 한마디 더 쐐기를 박으십시오. 제 걱정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쪽 걱정이나 하시지요. 대답할 의무가 없는 질문에는 침묵하거나 질문으로 돌려주는 것. 이것이 숲의 왕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거절은 이유 없이 하십시오. 착한 호랑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거절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귀찮은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도 온갖 핑계를 댑니다. 내가 지금 돈이 묶여 있어서,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구구절절 이유를 대면 여우 같은 인간들은 그 이유만 해결해주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럼 돈 풀리면 빌려줄 거야? 하고 더 집요하게 파고들지요. 품격 있는 거절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된다고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네. 내 원칙이 그래서 안 되네. 이유를 묻거든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네 하고 끝내십시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단호한 거절에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거절했다고 떠나갈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의 가죽을 벗겨 먹으려던 사람이니 오히려 일찍 끊어내는 게 이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이제는 좀 무서운 노인이 되셔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결국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산속의 호랑이는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당신의 친절을 위엄으로 감싸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진짜 귀한 인연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좋은 글은 한 번 읽으면 물처럼 흘러가고 2번 읽으면 달콤한 음료처럼 기분을 좋게 하며 3번 읽으면 비로소 뼈와 살이 되는 명약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영상을 명약처럼 꺼내 드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십시오.